자, 안녕하세요. 우리 특목반 친구들. 오늘 수업은요, 이제 문법 수업이고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접속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그러면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칠판 수업을 해드릴게요. 노트에다가 여시고 여러분들 오늘 접속사 수업을 한번 듣게 되면 접속사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게 다 접속사구나, 이렇게 이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7강의 접속사 한번 이제부터 해봅시다. 7강 접속사 7강의 접속사를 한번 해보자. 일단은요, 이런 접속사를 언제 쓰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절을 하나 쓴 거잖아요. 이때에 접속사를 하나 쓰게 되면 또 이제 절을 하나 더 추가시켜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썼을 때 절을 하나 더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접속사를 또 쓰게 되면 절을 하나 더 추가시켜 줄 수가 있겠죠. 절이라는 것은요, 동사가 들어가져 있으면 절이겠죠. 주어나 목적어가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절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동사가 하나 들어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몇 개 쓴 걸까요? 문장 하나 쓴 거죠.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썼다. 그러면 문장 몇 개 쓴 거게요? 문장은 하나 쓴 겁니다. 한 문장 쓴 거예요. 그 안에 절이 몇 개가 들어가져 있는 겁니까? 한 문장 안에 절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져 있지만 문장은 하나 쓴 거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문장과 절의 차이기는 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접속사는 뭐를 하는 겁니까? 접속사는요, 한 문장에서 접속사를 쓰면 이 문장 내에 절을 하나씩 추가시켜준다 가 되는 거겠죠. 하나의 문장이 기본적으로 있고 접속사가 쓰일 때마다 이렇게 절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접속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접속사는요, 절끼리 연결이에요. 절끼리 연결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끼리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그 유명한 접절 혹은 접주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접주동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접주동이라는 것은 접속사를 쓰게 되면 주어 동사를 꼭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라는 말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접속사를 쓰게 될 때에는 접속사를 왜 쓰나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이 접속사를 주어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접속사는 그 접속사에 해당하는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접속사의 해석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접속사별로 해석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접속사하고 뒤에 나와져 있는 절하고 묶어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접속사의 해석에 의해서 앞의 절과 뒤의 절의 관계성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장난꾸러기였다. When I was young.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장난꾸러기였어. 내가 어렸을 때. 그쵸? 예전에 어렸을 때 나는 장난꾸러기였다 라는 거죠.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Because, 왜냐하면 I di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접속사를 쓰게 되면 절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해석적으로 보게 됐을 때에는 접속사하고 그 뒤에 있는 절하고 묶이면서 해석이 되고, 이 접속사의 해석에 의해서 앞에 내용과 뒤에 문장의 관계성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되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접속사는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절끼리 연결을 한다라고 나와져 있었죠. 자, 일단은 접속사의 종류들 중에 1번 등위 상관 접속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를 한번 볼게요.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nd, or, but, so, yet, for 이런 것들, and, or, but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등위 접속사고요. 이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접속사는 절끼리 연결한다, 이게 기본이 될 텐데 등위 접속사는 등위라는 게 내 등 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종류가 똑같은 그 무게가 똑같은 것들끼리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나 명사, 그렇죠? 대등하죠? 대등하죠? 명사랑 명사를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얘는요 구나 구를 연결을 하거나 절과 절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위 접속사입니다. 다시 원래 접속사라면 이런 식으로 절끼리 연결시키는 게 접속사인데 등위 접속사에 해당하는, 그리고 뭐 이따가 상관 접속사도 보겠지만 얘네들은 절과 절뿐만 아니라 명사랑 명사, 구랑 구끼리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등위 상관 접속사겠다. 그리고 등위 상관 접속사는요 배우게 됐을 때에 병렬 구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일 때는요 병렬 구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병렬 구조 많이 배워보셨죠, 여러분들? 어느 지점에서 파생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파생됐는지 이 파생 지점을 확인하는 이 병렬 구조도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등위 상관 접속사 다 써야 되나? 자, 등위 접속사는 어떤 게 있냐면요, 등위는요, 자, and, or, but이 있습니다. 해석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해석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다 아는 거니까.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o나 for는 접속사일 때 잘 모르시죠? 맨날 누구를 위해, 얼마 동안, 이거는 전치사고요. for는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접속사겠죠?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오면 얘 접속사로 쓰인 거겠죠? 그러면은 뭐이기 때문에 because하고 뜻이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yet이라는 접속사도 있을 거고요. 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오겠죠? 그러면 얘가 아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아직은요 부정문하고 쓸 때 yet을 아직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나 즉 but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but하고 해석이 똑같게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and, or, but은요 명사, 구, 절끼리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반면에 여기 나온 so나 for나 yet은요 얘네들은 절과 절끼리만 연결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를 한번 가볼게요. 상관접속사요. 자, 두 번째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도요 명사, 구, 절끼리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병렬 구조의 파생 지점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상관접속사. 자, 상관접속사는요 이거는 두 개끼리의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는 명사끼리 연결할 때 되게 여러 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A and B and C and D and F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여기 쓰인 상관접속사는요 꼭 두 개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상관접속사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걸 뭐 다 써야 될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oth A and B, A랑 B 둘 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라든가, 그리고 either
A or B, A 또는 B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neither A nor B 이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런 말이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즉 either A or B는요, A 또는 B가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붙은 M이 not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not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 말 자체가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neither A nor B는요, 이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뭐 이렇게 쓸 때는요, 너무 잘하니까 neither mom nor dad likes m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왜 likes예요? 보면은 이런 말은요, both A and B는 그냥 복수로 받으시는데 either A or B나 not A but B나 neither A nor B 이런 거는 B에다가 스위치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선생님이 말하고자 했었던 패턴은 뭐냐면 이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문의 문장을 이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게 됐을 때 don't, not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얘는 이미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문을 또 쓰지 않습니다. 부정문의 형태로 쓰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B as well as A 그러면 또 역시 똑같은 말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상관 접속사고요. 항상 A에 들어가는 거, B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개밖에 못 쓰는 것이 바로 상관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A, B뿐만 아니라 이 등유 접속사를 이용을 해도 A and B, 뭐 A or B, A but B를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접속사를 썼을 때에는요, A랑 B끼리 뭐를 맞춰줘야 된다? A랑 B에 대해서 병렬 구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끼리 병렬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병렬인 것을 파악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형태가 동일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파생 지점 확인, 파생 지점 확인, 그리고 형태 동일 이라는 두 개의 원칙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형태 동일해야 된다는 것은 문법 문제인 거고, 어디서 파생이 되었나 파생 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독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문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you can leave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넌 떠나도 돼 이런 말이잖아. 넌 떠나도 돼 or to stay here 넌 떠나도 돼 또는 여기 머물러도 돼 이런 말이죠. 그래요. 그럼 지금 잘못 썼죠, 여러분들? 어디서 파생이 되는 겁니까? 너는 뭐 해도 되고, 너는 떠나도 되고, 접속사. 그리고 너는 you can 머물러도 돼. 이렇게 can 뒤에서 파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걸 겁니다. 그럼 당연히 파생이 요 can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로 동사 원형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생 지점만 잘 확인을 해도 동일한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를 쓰지 않고 you can leave or stay here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요. 뭐 그 다음에 자, 아니 뭐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등유상관 접속사가 접속사 배울 때 있으니까 하는 거고 원래 접속사 배울 때 훨씬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서 마무리를 드릴게요. and or but 다 알았을 거고요. so, for, yet so는 이미 알았을 거고 그래서 주어는 동사 목적어하다 for하고 yet만 몰랐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겠죠. 절과 절끼리 연결하는 얘도 접속사가 되겠고요. 상관접속사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B에 맞춰갖고 수일치 쓴다. 이건 수일치도 또 따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상관접속사, 등유접속사에서 A랑 B 접속사를 기점으로 나온 A랑 B에서 병렬 구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파생 지점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법적인 형태가 동일하게 쓰여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 겁니다. 우리 책에도 잘 나와져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적 속사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 책에서 되게 희한하게 동격에 대신하는 게 나오고 있어. 이거만 빨리 여기서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동격의 대. 동격에 대신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동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동격의 대신은 이런 거예요. 그 명사가 있어. 그리고서 대를 씁니다.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뭔데? 그 뒤에 문장 같은 거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 그럼 이게 뭔데? 관계대명사요. 아니, 근데 지금 동격 대를 배우고 있잖아. 비슷한 점이 이거예요. 명사가 나오고서 대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문장이 나오는데 되게 독특하게 이런 완전절이에요. 완전한 절. 그러면서 이 완전한 절이 이 명사가 뭔지를 좀 꾸며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뭐가 뭐뭐라는 명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얘가 동격에 대시고 이 단어를 왜 쓰냐면 여기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좀 특이한 선행사들이 들어가요. 추상명사라는 놈입니다. 추상명사. 추상이 뭔지 알아요? 추상?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설명을 뒤에 자세히 붙여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얘들아, 선생님은 분필을 가지고 있어. 짜잔! 분필 가지고 있지. 자, 이거는 추상명사는 아니죠.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물질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분필 3개를 가지고 있지. 이러면은 더 설명을 안 해도 저 인간이 빨간 색깔, 하얀 색깔, 노란 색깔 분필 3개를 가지고 있는 걸 알구나. 이거 딱 듣는 사람이 보인다고. 짜잔, 선생님 분필 3개지. 자, 근데요, 추상명사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야, 선생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뭐라는 믿음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야, 선생님이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슬픈 소식을 들었지. 슬픈 소식을 들었어. 소식. 안녕. 간다고. 그러면 무슨 소식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추상명사, 대표적인 애들이 the fact, 그러니까 어떠한 뭐라는 사실이죠. 이것도 야, 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들었어. 뭔 사실? 모르잖아. 루머라든가 뉴스나 에비던스가 뭐예요? 증거죠.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안녕. 이게 안 된다니까? 뭐가 뭐라는 증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라든가 또 뭐 빌리프라든가. 빌리프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등등등등 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 이대로만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뒤 뭐가 뭐뭐 한다라는 그러한 뭐 팩트나 루머, 소식, 뉴스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됩니다. 자, 이게 동격의 대시고 뭐 예시 하나 써볼까? despite the fact that he is young, he is brave. 그럼 무슨 말이에요? 비록 그가 어리다는 사실, 그쵸? 그러니까 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죠. 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라는 사실인 거야? 그가 어리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주어, 비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완전한 절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더 팩트가 지금 추상명사 쓰여진 거고 그게 뭔지를 말하고자 하는 이 동격의 대절이 붙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나오냐고. 이거 관계사 할 때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 아닙니까? 절로서 관계사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나오냐고.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는요 동격의 대시죠. 관계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which로 바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수일고등학교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which를 써놓고 알맞게 바꾸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which가 쓰여져 있겠지. 이거를 이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알맞게 고치시고 그게 3점, 그 이유를 쓰세요. 그게 또 3점. 그래서 6점짜리 서술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대수로 바꾸고 그 이유는 앞에 추상명사를 뒤에 완전한 절로 써
이 추상명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동격의 that을 쓰는 게 맞다가 답이었죠. 우리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다 맞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동격의 that이라는 게 우리 책에 있었으니까는 빨리 한번 선생님이 짚거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정말 놀랄만한 이제 종속 접속사의 세계로 한번 빠져볼게요, 여러분들. 종속 접속사. 아이고, 종속 접속사. 우휴.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사 이하가 주절에 종속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대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에 딸려가지고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주절에 딸려가지고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종속절이고요. 그 종속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속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개념은 그래요. 뭐 이해 못하겠으면은 모르고 계셔도 됩니다. 종속 접속사는 총 3가지의 형태가 되는데 일단은 종속 접속사는요 무조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조건 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접속사 다음에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절 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접속사 플러스 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종속 접속사 이하가 되겠습니다. 접속사하고 이제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이 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종속 접속사 이하가 됩니다.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요,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이름도 찬란하다. 명사절 접속사네. 되게 무섭네요. 명사절 접속사 빨리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얘도 종속 접속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얘는 완전한 절이에요.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절의 형태가 이런 구조의 형태가 문장 내에서 이름이 무슨 절이니까 명사절이니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가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사 역할, 주어, 목보 아시죠? 그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요. 자, 그래서 얘가 명사 역할을 할 거니까 문장 내에서요 주어인 어떤 이러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요 목적어인 주어, 일반 동사 뒤, 여기 이렇게 접속사 완전한 절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보어인 주어, 비동사 뒤인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주어가 지금 한 단어야 아니면 접속사 완전한 절로 되게 길게 생겼나요? 길게 생겼으니까 가주어 진주어로 변신시켜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때는요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서 쓰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다시 접속사 완전한 절이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어려워 보이죠? 근데 예시 들면 쉽습니다. 근데 예시 들기 앞서서 일단은 이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설명을 드릴게요. 종류,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너구나, 반갑다, 와, 네가 얘였어? 이럴 거예요. 종류는요, 첫 번째, 이거 1, 2, 3도 이렇게 쓰고 A, B도 썼습니다. 뭘로 써야 되나? 가로, 기억으로 써야 되나? 자, 기억이요. 뭐냐면 대주어, 동사, 목적어, 얘야. 얘가 지금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해석 어떻게 합니까? 대주어, 동사, 목적어. 뭐가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건 다 알죠? 아니면요, 뭐가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되시는 건 다 알 겁니다. 알겠죠? 이게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I believe that she likes me. 나는 믿는다.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그거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요, 니은이요. 총 4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거죠. if나 whether, 주어, 동사, 목적어.
if나 whether 주어 동사 목적어 요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if whether 주어 동사 목적어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죠. 뭐뭐인지 아닌지. 자, 이거요. 봐봐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Whether she likes me or not. 나는 모르겠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되셨죠? 뭐뭐인지 아닌지. 자, 세 번째요. 기억, 니은, 디귿.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한 세트가 되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의문사 쓰고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where she lives 그러면 어디에 그녀가 사는지, why he likes me 그러면 왜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의문사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거 마지막인데요. what절이요. 근데 what은 더러운 놈이 뭐냐면 what은 뒤에 완전하지가 않고 what만 불완전한 절의 속성을 띠게 되죠. 그래요. 그리고 what절은요 명사절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죠. 해석을요. 그러니까 이러면 다 명사절이라니까 뭐뭐라는 것, 뭐 인지 그리고 또 것 이렇게 되면 다 이게 명사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what은요 또 하나의 해석이 뭐뭐라는 것도 있지만 의문사처럼 봐서 무엇 뭐뭐인지 무엇을 그녀가 좋아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다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만약에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What I want to know is if he will come tomorrow.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바로 만들어낸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당연히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주어잖아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명사절이라니까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것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이다? 그가 내일 올지 안 올지 이다. 되셨죠? 그래서 주어, 비동사, 보어의 이 형식의 문장을 단어로 구성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절, 명사절 그리고 이 부분도 명사절로 구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접속사 절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접속사라는 거지. that 부분이 절 그리고 if나 whether 여기도 절 여기도 의문사가 절이고요. 여기도 what이 또 나름 저기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 that이 접속사, if나 whether가 접속사, 의문사가 접속사, what이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만약에 중학생 뭐 1학년이나 그게 이제 기초 과정이었다면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요. 이 각각의 접속사들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특징을요. 자 뭐냐면 이 대주어 동사 목적어는요. 어떡하지? 갑자기 분필을 다 썼냐? 아 분필을 다 썼어. 어떡해. 자 이거는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위치로 쓸 때는 that 생략 가능한 거 아시죠? 주어 동사, 대주어 동사 목적어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아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대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접속사 뒤에 쓸 수가 없어요. 아니 미쳤나봐.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없어. 전치사 뒤 불가 하나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if whether 중에서 whether만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if whether 중에서 whether가 진짜예요. if는 대체어입니다.
자, whether만 써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치사 뒤나 그리고 문장 맨 앞에 쓰게 될 때는 whether만 사용할 수 있다. if 쓰면 안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는요. 의문사, 주어, 동사 하는지. 그러니까는 앞에 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앞에 아무것도 없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내에 의문사절이 들어가서 있는 거고요. 얘의 이름은요. 의문사절이라고도 하고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문사절이라고 부르는구나. 명사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의문사절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리고 얘를 또 간접의문문이라고도 해요. 간접의문문.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Tell me, 이 동사 쓴 거잖아. Tell me where you live. 어디에 네가 사는지 나한테 말해줘. 간접의문문이요. 그 다음에 이 의문사, 주어동사, 목적어를요. 영어에서 의문사, 투부정사로 변형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Where to live, what to eat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왓절은요 그냥 왓절이에요. 왓절의 구집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앞에 뭐가 없다? 명사 없다. 얘는 앞에 항상 명사가 없어. 왜 없게? 아니 왜 없을까요? 아니 지 자체가 명사인데 어떻게 그 앞에 명사를 꾸며줍니까? 그렇죠? 아셨죠? 이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중에서 명사들도 진짜 하나 끝났어요.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그러면 이제 명사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는 뭐 배우는 거니 얘들아? 명사, 뭐 동사, 뭐 동사도 좋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명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중요한 거?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종속 접속사는요.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까지 해야겠죠? 형용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고요. 당연히 접 다음에 형태는요. 접속사 다음에 불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할 수도 있는 이 절이 문장 내에서 뭔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뭘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 수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 명사가 있어. 당연히 명사로서 끝낼 수도 있지만 형용사를 붙여서 문장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뭐가 오냐면 얘가 오든가 여기에 이제 접속사를 붙이고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이제 절을 써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그럼 당연히 얘는 형용사니까는 해석을 뭐뭐 하는으로밖에 할 수가 없겠죠. 뭐뭐 하는 명사. 그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관계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형용사절 접속사 뭐 대단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얘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인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이요. 이때 해당하는 접속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어떤 게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나 훔, 그리고 which, 그리고 대, 그리고 관계부사일 때는요, 뭐 where나 when, why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꾸며주는 거라니까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요. 아셨죠? 자, 이걸로 끝입니다. 간단했죠? 그 다음에 C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사절 접속사 가겠다. 부사절 갑시다. 부사절 접속사. 자, 부사절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사 플러스 얘는 무조건 완전한 절이에요.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절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문장 안에서 뭘로 쓰이겠다라는 겁니까? 부사로 쓰이겠다. 부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문장 내에서 부사의 위치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문장의 맨 앞. 그때 컴마가 찍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부사가 붙을 수도 있겠죠. 이건 점이지. 자 이렇게요. 그리고 부사는 해당 문장에 뭐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는 뭘 꾸며주죠? 동사 꾸며주죠. 그러니까 이 동사하고 관련성이 되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쓰는 부사절을 아니 절에다가 that을 붙이면 뭐가 뭐뭐라는 것 명사절이 됩니다. 절에다가 whether를 붙이면 뭐가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의문사를 붙여버리면 이건 명사절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명사가 있는데 접속사를 쓰고 절을 쓰면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이 명사절 접속사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계사니까 따로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거고요. 특정한 접속사가 있어야지. 특정한 접속사가 있으면 아, 내가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특정한 접속사가 보이면 아, 이거는 부사절을 만들려고 쓰는 접속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접속사의 종류. 뒤에 절이 오는 건 당연하니까는 아주 자세히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접속사의 종류,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 왜 왜부터 나오냐? 시간의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그럼 뭐가 뭐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뭐가 뭐뭐 할 때. 그 다음 before, 뭐가 뭐뭐 하기 전에. after, 그리고 until, 뭐가 뭐뭐 할 때까지. since, 뭐가 뭐뭐 한 이래로 이런 말이죠. 뭐 every time 주어 동사, 뭐가 뭐뭐 매번 할 때마다 이런 뜻이고요. 뭐 next time 주어 동사, 그러면 다음번에 뭐뭐 할 때 이런 뜻들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요. 다 안 쓸게요.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유. 자, 뭐가 뭐뭐이기 때문에 in, because, since, 여기 as 안 쓴다. 여기 as, since하고 as가 뜻이 두 개인 거 아시죠? 뭐뭐 이래로, 그리고 뭐뭐 할 때 뿐만 아니라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now that 요런 말도 있고요. 아마 now that은 모를 거예요. because하고 똑같습니다. now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동사 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양보. 양보는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although, even though, 그냥 though, even if 이런 것들이 양보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함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even if까지요. 그리고요 기억력 드릴게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만약에 뭐뭐라면 if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뭐가 뭐뭐 아니라면 unless가 되는 거고요. 뭐가 뭐뭐 하는 한은 뭡니까? as long as. 이것도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as long as 주어 동사, 그럼 주어가 동사 하는 한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요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 결과 다 아실 겁니다. 너무 뭐 해서 뭐 하다. 소대구문이요. 주어는 so, 너무 뭐 해서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합니다. 이것도 너무 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썼을 때에는 너무 뭐해서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인데 붙어 있으면 뭡니까? so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so that 자체가 뜻이 뭐예요? I went there so that I could meet my friends. 그러면 뭐뭐를 하기 위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뭐를 하기 위해가 so that도 있지만은 in order that도 있습니다. in order that도요. 뭐뭐를 하기 위해. 그러면 어떤 천재적인 친구들은 이런 거를 물어볼 거예요. 아, 선생님, in order to, so as to 동사를 써도 뭐뭐 하기 위해였잖아요. 그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so as to 동사, in order to 동사, 뭐뭐 하기 위해. so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in order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뭐뭐 하기 위해. 관련성이 있어요. that을 쓰면 뭐 써야 되냐? 접속사잖아. 뒤에 절을 써야죠. 근데 to 다음에는 뭐 써야 돼요? 그냥 동사 써야 되지. 투부정사 만들어야 되니까.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 쓰는 것은 구로 쓰는 거고 so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in order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는요 절을 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글자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표현을, 좀 더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so as to, in order to 얘랑 똑같은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in that 이라는 게 있다. in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that절은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원래 없어요. 무조건 못 씁니다. 근데 그 예외같이 보이는 놈이 하나가 얘입니다. in 다음에 뭔가 in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in that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in that이 하나의 글자예요. in that이 접속사로 하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 that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라는 점에서,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한다라는 점에서, 자, 요런 뜻을 가진 in that은 접속사가 되겠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고요. 사실 수업이 이게 끝난 건 아니고요.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 안쪽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쓰셨나요? 다 쓰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을 지우고, 아니,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워라. 안녕. 없어져라. 안녕. 없어져라. 없어져라. 자,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이 다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할 때 맨날 얘기를 하잖아. 얘들아, because를 보게 되면 무조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다? because 주어 동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합니다 라는 주절이 나온다라는 거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올도로 시작해도 맨날 그렇죠. 올도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이런 부사절로부터 시작이 되면 조금 머지 않아서 한번 끊어지고, 컴마 나와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절이 나온다는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독해할 때. 그쵸? 그래서 얘네가 부사절 접속사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로 얘네가 부사절 접속사라는 거 강력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왜 그렇게 부사절 접속사를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 자, 이제 부사절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부사절의 특징. 이게 중요하지? 부사절의 특징이요. 부사절의 특징. 1번. 자, 부사절에서는 뭐 못 쓴다? 부사절 내에서 위를 못 씁니다. 위를 못 써요. 그냥 현재시에 써야 돼요. 그리고 현재시를 쓰면 당연히 주어하고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수일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일치 조심하셔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왜 부사절 내에서 굳이 위를 못 쓰냐면 접속사가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if라는 걸로 해볼게요. 만약
네가 나한테 고백하면 나는 너랑 사귈 거야. 만약 네가 나한테 고백을 하면 난 너랑 사귈 거라고. 이미 이 말 자체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위를 안 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접속사가 들어가져 있는 부분은 부사절인데 그 뒤에 컴마 뒤에는 주절이죠. 근데 웃긴 게 이때 주절에는 위를 쓴다. 위이 가능합니다. 써야 된다면 쓸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또 골 때린 게 뭐냐면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when. 여기서 when의 해석이 뭘까요? 뭐뭐를 할 때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if의 해석이 뭘까요? 만약 뭐뭐라면이죠. 근데 아까 여기 지금 지웠지만 명사절에서 if 주어 동사 목적어의 해석은 뭐였습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잖아요. 명사절에서 when의 해석은 뭘까요? 선생님, 명사절에서 when이 있었나요? 아니, 의문사로 봤을 때는 뭐냐고요? when이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런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지만 when이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언제 뭐뭐 하는지 또는요 if가요 만약이 아니라 그때 부사절인데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될 때 그리고 당연히 명사절과 부사절은 나오는 위치도 다르죠. 이때는요 will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갖고도 시험 물어보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오죠? 접속사 뒤에 절이 나오죠? 접주동이라고 해서 접속사 뒤에 절이 나옵니다. 반면에 전치사 다음에 뭡니까? 전명구.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이제 구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구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필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의미가 똑같은 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뒤에를 보고서 접속사를 써줘야 되는구나. 뒤에 명사나 구만 있으니까 전치사 써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고 계실 거예요. 뭐뭐 하는 동안 접속사 뭡니까? while이죠. while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하는 동안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에는 while은 접속사다. 즉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while 써야 된다. 근데요 뒤에 명사만 있어. 그러면 during을 쓰시면 되겠죠. 물론 for 뒤에 시간 개념이 나오면서 몇 시간 동안 이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요 뭐뭐 때문에 이것도요 because나 since as 이런 거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걸 보시겠죠? 근데 because of 이거는 말에서도 of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명사나 구가 있을 때는 because of라는 전치사를 쓴다. 물론 because of랑 똑같은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because of 그러면 뒤에 절인지 명사인지만 보고서 이 둘 중에 고르시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요. 뭐에도 불구하고 접속사는요 although 그죠? 똑같은 뜻을 가진 전치사는요 despite, in spite of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despite 아니면 in spite of 이게 어떤 명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 이거 알고 있어요. 자, 알고 있을 때 주의한 점은 뭐냐면요 이 두 개를 짬뽕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혼합 금지예요. 무슨 말이냐?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이걸 막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espite 명사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명사에도 불구하고인데
짬뽕 시켜서 in despite of 이렇게 쓴다던가 아니면 despite of 이렇게 쓰게 되면 틀리다라는 거. 그냥 despite 명사 또는 in spite of 명사 이렇게만 가야지 맞게 되겠다. 혼합해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사절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요, 이 부사절, 컴마, 주절에서 이 부사절을 뭘로 짧게 변신시킬 수 있는데, 이 부사절에 해당하는 막 접속사 띄고 막 주절하고 부사절 주어 같으면 그거 띄고 이거 ing로 바꾸거나 수동태면 pp로 쓰거나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뭡니까? ing로 바꾸는 분사 구문으로 변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도 되지만, 그래, 접속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ing 블라블라 컴마 주절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요 pp 블라블라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를 하면서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뭐뭐 되어지면서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이런 해석을 가지는 이 분사 구문으로 변형 가능한 것이 바로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 이런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찍히면 아, 부사절 주절, 즉 얘네가 나 부사절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 되겠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참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줬는데요, 접속사의 모든 것이 되겠다. 물론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를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의 숙제는 뭐냐면 이 등위 상관 접속사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등위 상관 접속사는 안 써도 되고 이 종속 접속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노트에다가 필기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76에서 81페이지까지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원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많아져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정부 지침상으로는 원래 이번 주까지였어요. 정확히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였는데 오늘 발표가 난 게 일주일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학원에서 전화 가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이슨 선생님이 통화를 하시나? 되게 우리 심화반 친구들이 독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되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이제 문법 마무리 할 거고요. 숙제 잘 하고 체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